2002년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주던 해병 문학, 아니 건담 문학. 기동전사 건담 시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시 국내 기준으로 기동무투전 G건담 이후 새로운 건담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작품으로 지금도 건담이라고 하면 건담 시드와 그 후속작인 건담 시드 데스티니인 일명 시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최근에는 기동전사 건담 수상의 마녀가 완결을 지어 건담 팬들에게 많은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2021년 5월 시대 시리즈의 감독이었던 후쿠다 미츠오의 트윗에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후속작이 극장판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본래 시드 시리즈는 후쿠다 감독의 아내인 모로사와 치아키가 대략적인 스토리의 틀을 구성, 부부 합작으로도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아내가 죽은 이후 후쿠다 감독이 2016년부터 프로젝트를 기획, 비록 스폰서로부터 거절당해 무산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가오는 2024년 1월에 개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유튜브 채널 건담 인포에 해당 극장판에 대한 PV가 공개되었으며 스토리의 대략적인 프롤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즈믹 일라 유전자를 조정하고 타고난 신체 능력과 두뇌가 뛰어난 인류 코디네이터와 자연 그대로 태어난 인류 내추럴이 존재하는 시대. 코디네이터와 내추럴 사이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건 사상이 충돌하였고 무력을 이용한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와중 개개인에게 역할을 강제로 부여하고 경쟁 없는 세계를 만드는 시스템 데스티니 플랜이 제창되었지만 인류의 자유로운 미래와 희망을 지키기 위해 데스티니 플랜은 전쟁 속에서 거절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두 인류의 대립과 미움은 지금도 여전히 각지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라는 게 이번 극장판인 프리덤의 도입부가 되겠는데요. 코디네이터와 내추럴의 갈등을 다룬 스토리가 건담 시드이며 그것의 연장선이 데스티니이고 이번 극장판은 데스티니의 마지막 결전인 메사이어 공방전 이후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메사이어 공방전을 이끌었던 건시대의 최종 보스인 길버트 듀렌다의 경우 코디네이터와 내추럴의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기 위해 인간의 DNA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부여하고 이 궁극적인 시스템에 따라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는 일명 데스티니 플랜을 제창한 인물로 시드 시절의 최종 보스이며 이 DNA 장난질의 최대 피해자인 라우르 크르제와는 어떤 의미에선 상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코디네이터는 DNA를 우월하게 조작한 인류였기에 데스티니 플랜 자체가 내추럴에게 있어 불공평한 시스템이었고 애초에 플랜트 최고 평의회가 운영하는 이 플랜트라는 것이 본래는 지구연합의 핵심 국가들이 건설한 스페이스 콜로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차별을 받던 코디네이터들이 플랜트로 대거 이주하면서 이 플랜트를 점거, 피해 발렌타인이라는 사건 이후 플랜트 독립 선언이라는 의미의 쿠데타가 성공을 이루며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간의 전쟁이 심화된 것이었죠. 실제로 PV에서도 데스티니 플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영문으로 등장하면서 현재는 사망한 듀렌달 전 의장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고 프롤로그의 내용처럼 각지에서는 대립과 전쟁이 지속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연합군의 대표 기체인 스트라이크 대거가 보이면서 데스티니 시절 시청자를 충격과 공포로 빠뜨렸던 디스트로의 건담이 자프트의 대표 기체인 모빌진을 썰어버리고 있고 라크스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트 최고 평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며 프라가의 옆에 있는 카가리 또한 오브연합의 수장으로서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PV에서 황혼을 배경으로 미래도시 느낌이 나는 섬과 거대 생물의 화석이 누려진 장소는 과거 시드 시절에 공개된 플랜트의 평의회 시설로 과거로부터 지난 코디네이터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좌우에 기사를 두고 있는 천자로 보이는 유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를 갖추는 락스와 주인공들. 이때 시점으로 무와 라미아스는 오브군의 대령이었으며 락스만 하더라도 메사이어 공방전의 진정한 승리자로 플랜트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런 주인공들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점 카가리는 직접 오지 않았지만 락스는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천자로 보이는 유력 또한 플랜트 평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물이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데스티니 엔딩 당시 오브연합군에 들어간 아스라는 스스로 분쟁 지역에 잠입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에 키라도 라고 말하며 과거 삼척동맹 중 일부인 시대 당시의 라미아스 함장과 무, 키라를 필두로 그의 직속 부하인 신 아스카와 루나마리아 호크 그리고 극장판의 완전 신규 캐릭터인 아그네스 기벤라트가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담당 성우 쿠아시마 호우코로 그녀는 과거 시드 시절부터 나탈 버즈룰과 프레이 알스터, 스텔라 루셰로 이미 얼굴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카가리의 경우 이번 극장판에서는 기존 성우인 신도 나오미가 아닌 모리 나나코 성우로 변경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신도 성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성우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 갑작스러운 캐스팅 변경은 팬들에게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때문에 일각에선 이전부터 있었던 신도 성우와 후쿠다 감독의 불화설이 재조명되기도 했지만 선라이즈 측에선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작화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기존 시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3D 작화와 함께 특히 여성진 캐릭터들의 입술이 도톰하다 못해 부르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본 팬덤에서는 애들 입술이 벌에 쏘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다들 아줌마가 됐냐는 등 작화에 한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PV에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이 등장했는데 금색의 단발 헤어스타일로 보이는 이 캐릭터는 건담 시대 데스티니에 등장한 스텔라 루시에 혹은 앞서 언급했던 천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스텔라의 경우 그녀는 이미 사망한 캐릭터이지만 한 번 죽었던 캐릭터를 다시 살려내는 일은 시대에서는 유구한 전통에 가까운 일이므로 향후 스텔라가 다시 살아나 등장하게 될지 아니면 해당 씬이 단순히 신 아스카의 회상씬이 될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크스가 라고 말하면서 키라 또한 라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건담 시드와 데스티니를 관통하는 최대의 주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해당 PV의 댓글에서는 드디어 보살이 흑화하는 거냐, 키라의 악역이라니 정말 대박인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키라와 아스란 그리고 신 아스카의 기존 3인방 체제의 부활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건담 시대 시리즈의 20주년 기념으로 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극장판 건담 시대 프리덤. 과연 20년에 걸친 전쟁의 결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극장판의 제목처럼 무언가를 향한 자유를 얻게 될지, 다음해인 2024년 1월에 뉴피스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